미국 상무부가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이을 33.4%로 최종 집계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33.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33.4%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47년부터 가장 큰 폭의 상승 기록인데요. 코로나 사태를 직격탄으로 맞은 2분기 GDP 상승률 마이너스 31.4%를 상쇄하고도 남은 수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내내 주장했었죠. 미국의 경제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냈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미국 경제가 암흑으로 빠진 것처럼 주장했었는데 미국의 경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다시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실시된 아이오와주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마리오넷 밀러 믹스에게 단 4표 차로 패배, 전국적인 관심을 얻었던 민주당 리타 하트 후보가 중국 공산당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기관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트 후보는 중국 공자국제교육그룹, 통칭 공자학원으로부터 3,180달러, 판게아 국제 아카데미로부터 2,135달러를 지원받았는데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중국 공산당과 직접 연계된 기관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공자학원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선전을 위한 기구라고 지정하고 규제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은 실제로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며 정부의 집중적인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 출신으로 주 상원의원 시절 판게 아카데미를 후원한 밀러 믹스가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면 어쩌면 중국 정부가 바라던 친중국 정치인이 워싱턴 정가에 한 명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밀러 후보는 공화당 믹스 의원에게 단 4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실이 밝혀졌으니 다음 선거에는 나오지 못할 듯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코로나 사태와 대선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 쿠오모 주지사가 어제 오늘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내가 올 한 해 일을 너무 훌륭히 잘해 산타클로스가 분명히 큰 선물을 줄 거다라고 발언한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뉴욕의 현재 상황이 그 이유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 최대 규모로 10만 명당 185명이 코로나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고 실업률 역시 10%로 미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쿠오모 시장은 21일 1일 정례 브리핑 중에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한 연말기간 정부 보건 권고 이행을 촉구하면서 산타클로스를 끌어들인 자화자찬 코멘트를 했는데요. 소셜미디어에는 시민들의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바이든이 발표한 차기 행정부의 법무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19 방역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네요. 한편 지난 13일에는 쿠오모 주지사에 관련된 성추문이 터져 아직까지 논란 중입니다. 쿠오모 주지사 측 린지 보일런 전 보좌관은 트위터에 쿠오모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으며 목격자도 많다. 많은 사람이 봤다고 폭로했습니다. 보일런 보좌관은 쿠오모의 사무실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업무 환경이었다면서 사람들은 그를 매우 두려워했다. 난 내가 유일한 여성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해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점도 암시했습니다. 그는 또 쿠오모 주지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장관 물망에 올랐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 남자에게 많은 지휘권을 주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면서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가 쿠오모를 장관으로 지명하지 않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소속분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이 올봄에 이어 다시 한번 코로나 구호금을 받게 됐습니다. 1인당 600달러인데요. 이번에는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도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15만 달러 소득 미만의 4인 가족은 2,400달러를 받게 되는 겁니다. 1인이 9만 9천 달러, 부부가 19만 8천 달러보다 많이 벌면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바로 실시하게 됩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미국인들은 1인당 600달러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액수는 올 여름 내내 협의됐던
$1,200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워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와 함께 통과된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살펴보면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300씩 27일부터 3월 13일 11주간 연장됐고 2차 PPP 대출 2,840억 달러, 백신 접종과 헬스케어 등의 690억 달러, 공립학교 보조 820억 달러, 강제 퇴고 금지 연장 프로그램에 250억 달러, 식료품 보조 260억 달러, 차일드케어 보조에 100억 달러, 연방 우정국 비탄감 등에 100억 달러가 쓰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가가 대통령 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을 보이고 있는 지금 한 목소리로 일치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반대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움직임에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 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곳 워싱턴에는 탈북민들과 탈북자 출신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또 워싱턴 지역의 20만 한인들 절대 다수가 보수층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무시 못할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일까요?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지한파 모임인 코리안 코커스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의장인 민주당 소속 제리 코널리 의원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인 코널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는데 이 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파하려는 한국 인권단체들의 능력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냉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톡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톡톡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